이렇게 주가지수 선물이 해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마켓 포트폴리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해지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.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다. 그러면 코스피 200 주가지수 우리나라에 선물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시장의 마켓 포트폴리오를 의미하고, 뭐 S&P 500 선물이다. 그러면은 S&P 500이라는 그 주가지수가 미국 시장의 마켓 포트폴리오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지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, 역시 거래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해지할 때 그 해지 비용도 작게 먹히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해지는 기본적으로 롱 해지, 숏 해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. 롱 해지는 뭐라고 그랬죠? 이거 뭐 지난주인가요?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이지만, 앞으로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해서 롱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살 예정인데 그때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.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주가지수 선물을 미리 사는 겁니다. 내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미래 시점에 팔아야 되는데 뭐 3개월 후에 판다고 그럴까요? 그런데 그 시점에 주식시장이 떨어질까 봐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지금 주가지수 선물을 파는 거예요. 지금 주가지수 선물을 팔면서 위험 컨트롤하면 그건 숏 해지고, 지금 주가지수 선물을 사면서 위험 컨트롤하면 그건 롱 해지입니다. 자, 숏 해지, 롱 해지, 뭐 지난번에 배웠던 것에 그냥 응용이고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, 이 주가지수 선물의 주가지수는 마켓 포트폴리오인데, 여러분들이 현물 시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주식 포트폴리오는 주가지수 선물의 그 주가지수와 위험 정도가 좀 달라요.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. 그 위험 정도는 통상 베타 위험으로 표현을 하는데, 이건 이제 CAPM에서 먼저 이제 베타 얘기를 좀 하면, CAPM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Capital Asset Pricing Model 그래가지고 모든 위험 자산은 그 위험 자산의 베타 위험에 의해서 위험 정도가 표현이 돼요. 베타 위험 정도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, CAPM이라는 건 뭐냐? 일단 베타 위험을 알면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. 간단히 얘기를 하면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버전이 있는데, CAPM도 무형 금리가 있고, 그 위험 자산의 베타 위험, I라는 위험 자산의 베타 위험을 알면 이건 여러분들이 뭐 재무관리나 기타 뭐 투자론이나 다른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데요. 그 CAPM에 의하면 모든 위험 자산의 예상 수익률은, 위험 자산 I의 예상 수익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? 베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. 이게 CAPM의 사실은 결론이에요. 요 무형 금리나 요건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 또는 시장의 예상 수익률과 무형 금리의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으로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값이에요. 이거는 정해진 값이고, 결국 여러분들이 위험 자산의 베타 위험을 알면 그 위험 자산의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다. 이게 CAPM입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예상 수익률이 궁금하다?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베타를 가져와 봐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 위험 자산이 이제 주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주식 포트폴리오의 예상 수익률을 알고 싶다? 그러면 그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CAPM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예상 수익률
이 주식 포트폴리오에 그 예상 수익률이 나오고, 근데 이제 원래 이 CAPM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그 이론이기 때문에 주식 또는 주식 포트폴리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에 다 사실은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이 CAPM이 굉장히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에셋 프라이싱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 예상 수익률이 궁금하다. 그러면 분당 그 아파트의 베타값만 다오. 그러면 분당의 그 아파트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 줄게 할 정도로 그 모든 위험 자산에 적용 가능한 그런 이론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이론에서 요지는 하여튼 모든 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베타에 의존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험 중에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우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작동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름하여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거죠. 거기서 베타 위험만 결국은 프라이싱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베타 위험만 신경을 쓰자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식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P예요.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베타 위험을 알아야 돼. 그 베타를 곱해주는 겁니다.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포트폴리오 가치에다가 곱해주고 그거를 선물 한 계약의 가치로 나눠주면 이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기 위한 필요한 선물 계약 수가 나와요. 이게 일종의 공식입니다. 예제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관리하는 포트폴리오가 500만 불이에요.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이 1.5야. 그 의미는 시장이 1만큼 변할 때, 마켓 포트폴리오가 1만큼 변할 때 내가 지금 현물로 관리하는 이 500만 불어치 포트폴리오는 1.5만큼 변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변동폭이 큰 거죠. 그러니까 베타 값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말하자면 위험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베타 값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 변동폭이 적은, 시장보다 변하는 정도가 변동폭이 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게 베타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변동폭이 큰 위험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물 계약 수도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되겠죠. 오케이? 그래서 아까 공식이 베타 곱하기 P 나누기 선물 계약수하고 있단 말이에요. 요게 1.5고 요건 500만 불이에요. 근데 요건 뭐냐? 선물 한 계약의 가치입니다. 그런데 지금 S&P 500 선물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선물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? 1000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F값은 1000에 내가 지금 선물 계약 하나를 사면 지금 선물 가격이 1000이기 때문에 1000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S&P 500 선물의 경우는 1포인트의 가격이 250불이에요. 오케이? 그래서 250불을 곱해줍니다. 그러면 이게 선물 계약 하나의 가치예요.